포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포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란센터 1분 거리 포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포코벨 스마일 텔레콤.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쇼핑센터들은 각각 소비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국경 지역 주민들은 블랙 프라이데이에 미국으로 넘어가 쇼핑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캐나다 유통업계 입장으로 봐서는 뼈아픈 상황입니다. 하지만 왜 미국까지 가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쇼핑을 하는지 원인을 해결하는 노력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일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란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 맞이하는 금요일로 박싱데이와 같이 파격적인 할인 행사로 쇼핑몰을 상품과 손님들로 가득 채우는 날입니다. 이미 일부의 미국과 캐나다의 쇼핑 매장들은 하루 또는 이틀 앞서 세일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일부의 매장들은 세일 기간을 이번 주말까지로 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캐나다인들은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을 하기 위해 시애틀 등 워싱턴주 도시들로 향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애틀 프리미엄 아울렛은 특히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밴쿠버의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이 국경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BC주의 12개 비즈니스 단체들이 협력해 이 특별한 날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서비스를 계획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BC주 주민들이 가능한 집과 가까운 곳에서 쇼핑하기를 바란다며 미국으로 향하는 데 드는 기름값과 숙박비 등 모두 쇼핑에 소비할 수 있고 시간도 절약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밴쿠버 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익 중 일부는 지역 발전을 위해 기부되며 발생한 세금은 소방서 등의 공기관을 지원해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감성에 호소하기보다는 캐나다 소비자들이 기름값과 시간을 소비하면서까지 미국의 쇼핑센터로 달려가는 이유를 잘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 사이버 먼데이도 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할인 행사에 이어 온라인 쇼핑몰들의 새로운 세일 행사라고 합니다. 사이버 먼데이란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뒤따르는 월요일로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대대적인 세일 이벤트들이 진행되는 날을 뜻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의 할인 행사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새로이 파생되어 그 인기를 높여가는 행사입니다. 샌젠 어소시에이츠사의 블레어 맨틴 씨는 지난 2년 동안 미국에서는 사이버 먼데이의 온라인 총 매출이 블랙 프라이데이 총 매출보다 높았다며 지난해에는 20억 달러에 이르는 매출을 올려 2011년보다 17%의 성장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 캐나다인들의 44%가 미국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사이버 먼데이 세일을 이용해 쇼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2일이 바로 올해의 사이버 먼데이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 할인 시즌에는 특별히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날 온라인 사기꾼들인 스캐머들이 온라인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훔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가급적이면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큰 회사의 웹사이트 위주로 쇼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시즌에만 갑자기 나타난 쇼핑몰은 주의해야 하며 이용하려는 쇼핑몰의 평판에 대해 미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유통업계의 캐나다 진출 뒤에는 캐나다 유통업의 퇴락과 쇠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자본에 매각된 캐나다의 유명 백화점 시어스가 27일 구조조정을 명목으로 대대적인 감원 조치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최근 다운타운과 리치몬드의 핵심 상권에 매장을 폐쇄한 시어스가 앞으로 6개월에 걸쳐 직원 800명을 감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원 대상은 제품 수리를 맡고 있는 기능직 직원들과 본사 근무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 5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시어스는 이에 앞서 밴쿠버 다운타운, 리치몬드, 토론토 다운타운 매장 등 상권이 좋은 핵심 매장들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어스는 캐나다에 진출한 월마트와 타겟 등 미국 초대형 소매 체인 등과 경쟁에서 밀려나 경연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다시 매각설이 나오고 있으나 미국 본사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시어스는 최근 주요 매장 철수에 따른 부동산 등 자산을 처분해 미국 본사에 5억 달러 상당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캐나다 철수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캐나다 가구의 개인 빚이 계속 늘고 있으나 개인 파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층의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다행히 노인층의 채무 상환율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토론토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25일 신용거래 조사 전문기관 이커팩스 캐나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주택 모기지를 제외한 총 신용채권은 5,07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면 90일 이상 신용카드 연체율은 1.13%로 낮아졌고 개인 파산율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BC주 등 서부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부 퀘벡주가 가장 낮은 파산율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2,400만 명의 신용거래 자료를 분석한 이 보고서는 3분기 자동차 구입이 급증해 차 할부금 부채액이 7.9% 늘어났고 신용카드 연체금은 2.6%로 가장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해 이큐팩스 캐나다 측은 자동차 판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할부금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65세 이상 연령층의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났으나 반면 빚을 제때 갚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는 경제 성장세에 따라 가정용품 구입이 급증하며 부채도 따라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캐나다 금리가 내년 말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C주 주류 판매법의 개정을 책임지고 있는 존 얍 주 의원이 일반 마트 내 주류 판매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형 마트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BC주 음주법 개정 책임자인 존 얍 의원이 주정부에 공식적으로 일반 마트 내 주류 판매안을 건의했습니다. 지난 가을 몇 개월에 걸쳐 주민 의견 청취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모아진 안건입니다. 이 안이 새로운 주류 판매법에 수렴될 경우 맥주와 와인 등의 일반 주류들은 물론 알코올 농도가 높은 양주류도 마트에서 장을 보며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마트 내 주류 판매의 주체가 마트는 아닙니다. 스토어인 스토어 방식으로 마트 내 별도의 리커 스토어가 입점하는 형태로 소비자들의 편리성만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마트는 주류 판매 수입이 아닌 소비자 집객 효과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매장의 규모가 큰 대형 마트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형 마트는 고객 유치에 더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류 판매가 자유로워지면 자칫 미성년자들의 음주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존 얍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동안 마트에서 주류를 구입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월등히 높았다고 전제하면서 이 안건이 대형 마트만 해당하는 것으로 소형 슈퍼마켓이나 주유소 편의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해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개방적인 주류 판매가 사회적 문제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정부가 주류를 판매하는 마트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소형 마트들의 경우 그 수가 매우 많아 주정부가 관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류 판매 법안 개정에 한인들이 운영하는 소형 마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센서블 BC가 추진하던 대마초 합법화 청원운동이 결국 실패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개월간의 서명 기간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주최 측 스스로 실패를 자인하면서 남은 기일과 상관없이 서명운동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9일에 마무리될 센서블 BC의 대마초 합법화 청원의 실패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3개월의 기한이 주어진 청원운동이 2개월 동안 목표의 반을 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단체의 대표인 데이나 라슨 씨는 다시 도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의 실패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다음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엉뚱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크리스티 클락 수상이 올 총선의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웨스트캐로나 지역에서의 서명률이 매우 높았음을 주장하면서 클락 수상이 자신이 대변하는 웨스트캐로나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바라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생활과 가정을 또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주민들은 여전히 그의 주장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캐나다의 잘 나가는 기업으로 봄바디아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일확천금이 아닌 계획과 과학적 접근을 통해 금맥을 찾는 베이필드 벤처스를 소개합니다. 베이필드 벤처스는 캐나다 증권시장에서는 주식이 거래되는 상장 기업으로 광물 탐사와 채취를 통해 투자가들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는 벤처 형식의 사업을 진행하는 광물 자원 회사입니다. 베이필드 벤처스는 최근 노스웨스턴 온타리오의 레이니 리버 지구에서 대단히 금맥과 은맥을 탐사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캐나다 전역에서 수익성 높은 광물과 자원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이필드 벤처스의 목표는 수익 잠재성이 높은 축적 광물 탐사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물 자원에 대한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 과학적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며 이에 사업 대상은 캐나다 전역입니다. 최근 베이필드는 금, 은, 알루미늄 등 고부가가치 광물 차원 탐사에 주력하면서 수익률을 높이고 있으며 온타리오주의 레이니 리버 지역에서 금은 프로젝트에 대해 추가적인 시금 결과와 2013년 시추 프로그램 완료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수익률은 내년 초에 발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막대한 수익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레이니 리버 지역의 금과 은광은 동쪽으로는 뉴골드의 수백만 온스 금은 매장층과 인접하며 서쪽으로는 뉴골드의 확장 중인 인트레피트 금은 지역과 인접해 2014년과 향후 개발에도 막대한 수익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최근 조사 시추 결과 이 지역의 11.90 순도의 금과 26.25 순도의 은맥이 3m층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으며 순도 19.70의 금과 순도 34.10의 은맥은 1.5m 두께의 맥으로 막대한 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심화로 확장 중인 이스트 번즈, 인트레피트 지역의 잠재적인 금맥의 예상 길이는 약 120m이며 아직 미확인되었으나 B블록에서 추가적인 금, 은에 대한 잠재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인근 번즈 블록 지역에는 탐사 시추를 통해 광맥으로 둘러싸인 고순도의 금과 은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광맥은 새로운 금은 매장층으로 최근에 발견된 뉴골드 주식회사의 인트레피트 지역 심화층과 동부 지구에 걸쳐 고순도의 금, 은이 농축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번즈 블록의 중앙부는 서부 영역과 동부 영역으로 이어지는 시추에 대한 우선순위 지정으로 인해 아직 세부적으로 탐사되지 않았지만 막대한 양의 금, 은맥이 이어질 것이라고 회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베이필드사는 2014년 초반까지 번즈 블록 시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에 대해 모든 자료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연구개발 내용이 축적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향후 상당 기간 동안의 수익이 확보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베어필드의 코어 드릴 분석가 시금은 온타리오 썬덜베이의 ACT 연구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ISO, IEC 인증을 받았으며 샘플의 샘플링과 분석이 최상의 방법으로 시행을 보장함으로써 생산된 금괴의 품질 보증과 품질 통제 프로그램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베이필드 벤처스 주식회사는 향후 캐나다 북부 개발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금, 은 의외에도 캐나다 광물 자원에 대한 탐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며 수익률과 막대한 이익에 대해 자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미개발 지역에 엄청난 광물 자원이 묻혀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이필드 벤처스는 캐나다의 광물 자원 중 수익률이 높은 자원부터 하나씩 개발하고 있으며 캐나다 기업으로서의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소공동 조선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한국과 캐나다 BC주 민간 관계자 간 네트워킹 구축과 LNG 사업 정보 교류와 협력 사원 발굴 도모를 위해 열린 한국과 캐나다 BC주 천연가스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크리스티 클락 캐나다 BC주 수상, 에너지 광물자원부, 고용관광직업훈련부, 석유가스위원회, 스펙트라 에너지 등 캐나다 관계자와 가스공사, 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협회, 애경연, 천연가스 관련 민간업체 CEO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여행 계획을 올리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빈집털이 도둑들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캐나다 CBC 방송은 BC주 캡립에 거주하는 지나 테일러 씨가 지난 주말 밴쿠버를 방문한 사이 집안에 도둑이 들어 $2만 어치를 도둑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둑은 빈집에서 가전제품은 물론 옷가지와 식료품까지 훔쳐 엄청난 양을 자동차에 싣고 달아났습니다. 이 모습은 이웃 주민이 테일러 씨가 이사를 가는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할 정도였습니다. 테일러 씨는 페이스북에 가족과 함께 밴쿠버 아이스하키 경기를 보러 간다는 계획을 알렸다면서 이 글을 본 도둑이 집안에 침입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 캐나다 대사관은 캐나다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기업인의 날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한국과 캐나다 양국 간의 새로운 경제 교류 및 협력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도 겸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캐나다에 진출해 있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삼성물산, 외환은행,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 11개 기업 대표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별히 캐나다 내 4개 공관의 경제 담당관들이 같이 참석해 기업들의 비즈니스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년보다 무더웠던 올여름 BC주 전역의 쥐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빠르게 시작된 강추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늘어난 쥐들이 추위를 피해 가정집 안으로 보금자리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충과 집쥐 박멸 전문업체 관계자들은 겨울 추위가 시작되며 집안에서 발견된 쥐를 해결해달라는 전화가 크게 늘어났다며 차고 문이 열렸을 때 침입하는 쥐들이 나갈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외가 통하는 문을 오래 열어두지 말고 가급적이면 음식 쓰레기를 집 밖에 두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게 자란 잔디는 쥐가 숨어있기 좋은 장소로 잔디 관리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7일 코키틀람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로 60대 남성과 여성 2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사고는 오후 4시경 어스틴 애비뉴와 게이튼 버리 스트리트가 만나는 곳의 횡단보도에서 발생했으며 어스틴 애비뉴는 저녁 9시까지 폐쇄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차량이 현장 인근에 주차되었다는 제보를 받고 한 운전자를 체포했지만 아직 그가 가해자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28일 캐나다 외무부는 영국 런던 하이트파크 동쪽의 고급 주택지 메이페어에 위치한 대사관 빌딩을 5억 3천만 달러에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매각을 통해 런던 그러스보너 스퀘어에 있는 6층으로 된 대사관 건물도 정리하고 트라팔가 광장에 위치한 또 다른 캐나다 정부 소유의 건물로 이전해 영국에서의 외교 활동을 통합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매각은 값비싼 지역에 호화로운 건물을 처분하고 실용적인 외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영국 내 각국 대사관들이 도감청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기존 공간을 팔고 새로 이전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여 미국의 도감청 협력국인 영국과 캐나다 간에도 서로 믿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비꼬았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2008년 더블린에 있는 공간을 처분했고 현재 로마에 있는 대사관절을 팔려고 내놓은 상태입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람 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